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죠. 대통령 헌법상 권한인데 삼권 분립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거부권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헌법상에. 근데 이것을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지금 원칙을 갖다 거부권을 매일 쓰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계속 거부권 쓰시면요. 이제 국민들이 거북스러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적당히 하셔야 될 건데. 3거부, 3거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5번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그거는 널리 양해할 수가 있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 대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하니까 뭐 어떻게 말립니까? 제2로 다시 하는 건데 이 사안은 다르죠.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일심동체 속에서 자기 배우자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대한 거부권을 쓴다.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 사면권 있는데요. 이걸 최은순 장모 만약에 사면권 해주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하는 순간 이거 용산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이 최은순 장모를 사면해주는 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도 받는 기본권입니다. 절대 김건희 여사 유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수사를 면제받을 성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고 왜 서면 조사만 받고 검찰청에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수사조차를 안 받습니까?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구호로 외쳤던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떳떳하면 수사받으라. 이거를 구호로 늘 외쳐왔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그걸 외쳤지만 나온 지금도 그걸 똑같이 외칩니다. 어느 성역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받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이런 저는 선민의식에 쌓여가지고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결코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 피하기 어렵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계원 대표님께 제가 이탈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거부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권 분립이 우선이고 그런데 견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다 이 거부권 행사를 하셨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약간 특이한 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일반적으로 과반의 과반이면은 통과되던 것이 강화가 돼버리잖아요. 재적 의원, 그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121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출석을 할 경우에는 다시 이 김건희 특검법이 돌아올 경우에 다시 통과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탈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만약에 이 상정했을 때 통과가 될 가능성, 뭐 총선 가까워 오면은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재적은 아니고요. 출석 의원,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의 통과로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예, 출석하신 분들의 예. 3분의 2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석수도 지금 108석인데 어찌됐든 지금 저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9에서 20표 정도가 이탈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제 어느 시점에 하느냐, 결국 공천 과정에서 탈락자가 나올 때 한다. 뭐 일단 이론상 가능한데요. 그러면 탈락이 됐던 사람이 국힘인데 국회에 이랬던 저랬던 출석을 해야 돼요. 어제처럼 집단이 퇴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탈락에 대한 보복으로 자 탄핵 그러면은 제2에 참석해서 가결하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최소한 그 전제 조건은 교섭단체가 구성되던 신당 쪽에서 야 우리는 탄핵 찬성이다. 그걸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의결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당과 교섭단체와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제2까지 가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기 조정을 통해서 제2 추진을 민주당이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 점에서는 결국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실시했는데 못 간 것은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이 평가해 달라고 이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국회가 과도하게 우리가 제의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저는 또 다른 기능의 과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국회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할 경우에 대통령이 당연히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거부권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수당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다. 정략적으로 특정한 사안을 가져와서 밀어붙일 때 대통령이 당연히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복리, 민복과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나 대장동 관련된 50억 클럽은 여기에 해당하느냐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있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거 국민들이 수사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 부분은 특검법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이것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탈표 예,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10월 이내에 하게 돼 있지만 제2 요청 기한은 신변호사는 따로 법으로 규정이 안 규정 됐다면서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 공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입법의 미비라든지 뭔가 빠지는 경우를 확인한 경우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참여연대 다닐 때도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2요청권은 언제까지 행사한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입법이라든지 행정위는 다 보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출생신고서도 한 달 안에 막 과태료 물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역으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제2요청권을 서둘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공간위를 구성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의견을 하면 한동훈 칼잡이께서 김건희 집사께서 무려 영남에서 거의 전 60석이면 40석을 불가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때 탈락하신 분들이 안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이 사실 내재되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공천 때문에 근데 부당한 이유로 석연찮은 이유로 무더기로 탈락한다. 그때 이제 야당에서 다시 재의결을 시도하면 저는 그분들도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들이 법물적 물론 본인의 불이익에 이르러서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체신이긴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인지상정으로 어쨌든 그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가 오래 못 갈 거라는데 너무 빨리 무너집니다. 뭐 비대위원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선임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비서는 바로 김건희다. 심각한 사례를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전 대표가 대선 때 총괄 선대위원장이 김건희가 비선이라고 지목까지 했고 심각한 사례까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석에서도 제가 심각한 사례를 이야기한 걸 전해드린 것도 있는데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비위원장이나 집사가 아니라면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라도. 근데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하는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를. 그러면 무너지는 것이 남지가 않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